안녕하세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슴속에 큰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해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형제랑 자매들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아래에서 외동딸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웠는데, 물론 그런 어머니를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늘 학교에 다녀오면 일 나간 어머니 덕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일찍 들어오겠다고 노력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청소 일이 거의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제가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얼굴 한 번 못 본 적이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 나중에 커서 연애를 하고 그럴 때도 웬만하면은 형제 있고 남매 있는 집안의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꼭 결혼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귀다 보면 가족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가끔 연애하면서 유독 더 긴밀한 관계를 지니었던 남자 친구들과는 그 남자 친구의 형제나 남매까지 함께 껴서 여행도 가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 둘이서 하는 데이트보다 더 기다려질 정도로 말이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남편이 누나 한 명과 여동생이 한 명 있는 세 남매의 둘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집이라면 시누이들이 시집 살림시킬 거라고 기함하며 결혼을 미루는 것도 불사하겠지만, 연애할 당시 시누이 둘 다 만나봤는데 그냥 친구처럼 너무 편하고 대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웃음꽃이 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5년 정도 사귀었고 시누이들을 만나게 된 건 아마 남편과 연애한 지 2년쯤 되던 해였을 텐데, 그 이후로는 저희 둘이 데이트 약속을 잡은 날에도 심심하면 시누이 둘을 불러서 함께 놀고는 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 수연이 같은 사람이랑 사귀는지 안 믿겨. 하하, 언니 왜요? 너는 똑똑하고 이쁜데 걔는 아니잖아. 내가 봐도 내가 아깝다. 동생 쪽도 애교 많고 평소에 언니 하면서 잘 따르는 편이었지만, 특히 저는 형님에게 더욱 더 정이 많이 갔어요. 제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서도 조금은 낯을 가리는 편인데, 제가 어색해할 때마다 형님이 늘 주도해서 분위기를 풀어줬고, 평소에 저 생각난다면서 어디 여행 가면 화장품 사다 주시고 옷도 선물해 주시고, 그만큼 일상생활 중에서도 저를 굉장히 생각해 준다는 티가 많이 나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엄청 어른스러운 성격이라 제가 남자친구에게도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이 생길 때면 언제나 형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럴 때면 형님은 제 고민을 마치 자신의 고민인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매가 없는 제게 친언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만약 지금이라도 친언니가 생길 수 있다면 형님이기를 바랄 정도로요. 나중에 가서는 저희끼리 노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기도 했죠. 뭐, 결혼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을 텐데, 그때는 저도 남편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었던지라 결혼과는 아예 별개로 그냥 남편의 남매이자 저희 지인처럼 소개를 해드린 거였어요. 수영이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곱고 예쁜가 했더니 아주머니를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아이고, 어린애가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그래, 수영이 남자친구 누나라고? 저희 어머니도 형님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형님은 남을 칭찬할 때도 부담 가지 않고 웃으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만 했죠. 사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결혼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도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으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설사 싸우는 일이 있다 한들 금방 풀고 다시 사이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듯 했다고 해야 할까요? 심지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시댁 복이 몰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득한지, 아무리 사고라고 할지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살았다는 건 남편 부모님 입장에서 절대 좋게 보기는 힘들 텐데, 두 분은 오히려 저희 어머니 칭찬을 하시면서 수영이도 어릴 적부터 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랐다니 아주 대견하네. 좋은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품행도 바르고. 라며 제게 아버지가 없는 것쯤은 아무런 흠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 그리고 시부모님과 다른 시댁 식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저와 남편은 33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연히도 친정집과 시댁, 그리고 저희의 신혼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시댁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영아, 사돈어른이 적적해 하시지는 않니? 우리는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그러자꾸나. 그 계기는 바로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형님도 그렇고 다른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만 빼고는 다들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집이 가까우면서도 홀로 계실 저희 어머니가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요. 와서 저녁 한 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보다도 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대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 왔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니가 만나는 건 상견례 이후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다시 봐도 수영이가 정말 사돈어른을 꼭 닮았네요. 라며 먼저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성격이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어머니를 닮아서였거든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런 시부모님의 환대가 낯설어 보였지만 막상 함께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는 건 또 처음이었던지라 딸인 제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신선했죠. 그리고 먼저 이런 제의를 해준 시어머니에게 특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나는 이 동네 친구도 하나 없는데 마침 사돈어른이 이 근처에 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괜히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앞으로도 적적하고 그러면은 아무 때나 놀러 와요. 나는 맨날 집에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제안대로 자주 시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형님이랑 시누이도 마치 본인들 부모님 모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주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다 착한데 저 역시 당연히 시댁에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나 생신 때 가는 것도 꾸역꾸역 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때는 신혼집에서 남편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보다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여간 당신은 우리 가족을 너무 좋아해. 사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남편이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너무도 이상적인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 사이의 관계가 저희 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일, 슬픈 일 있으면 먼저 서로에게 연락해서 축하받고 위로받고
비록 저희의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지게 된 관계이기는 하지만 아마 저희 시댁 식구들이나 저희 어머니도 그냥 일반적인 사돈 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시부모님이랑 저희 어머니랑 나이도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났고 저희 어머니도 형님이랑 시누이를 대할 때 마치 친딸인 저를 대하는 것처럼 매일 예쁜 선물도 사다 주시고 가끔은 용돈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피만 안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꺼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된 건 제가 40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자식도 2명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나 시부모님이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내일도 시댁에서 모이지? 꼭 애들 데려와라. 내가 손주들 주려고 예쁜 꽃가옷도 하나씩 사두었으니까. 알았어요, 엄마. 분명 그때도 평소처럼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는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을 뿐인데 평소 시댁에 가기 전 늘 연락을 하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늦잠을 주무시나 보다 싶어서 남편 차를 타고서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는데 이상하게 무언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다가가서 어머니 몸을 힘껏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죠. 제 비명소리에 놀란 남편이 저를 따라 급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쪽으로 얼굴을 돌릴 여력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정말 현실인지, 불과 어제까지도 웃는 얼굴로 만나서 헤어졌던 어머니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경황이 없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119에 연락을 해서 구급차를 불렀고 그렇게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게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음의 준비는커녕 아무런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던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야 꾸역꾸역 버텼지만 화장도 하고 납골당해 어머니를 모셔놓고 나니 정말 제 인생 자체가 전부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대체 어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왜 더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이름만 수없이 부르다가 목이 쉴 때까지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소보다 기분이 괜찮아서 밝은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의지도 아닌 눈물이 툭툭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더 힘들었던 이유는 장례식장에 남편을 빼고 제 시댁 식구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어머니를 잃은 일 때문에 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가족 마냥 친하게 지냈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안 오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매처럼 지내던 시누이와 형님도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기점으로 코빼기도 안 보일 뿐더러 저에게 연락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저보다도 더 먼저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시누이와 형님일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나누고 전화를 하고 서로 시간이 되면 당일날 저녁에 갑자기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하는 일도 많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2주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도 정말 연락이 한 통 없었죠.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연락 안 돼? 그리고 요새 시누이랑 형님은 왜 이렇게 전화가 없어? 솔직히 나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어머니랑 잘 지내놓고서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그렇게 다 같이 즐겁게 지낸 게 무슨 꿈이었던 것처럼 아무도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으니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힘든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한테 조금 더 의지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었는데 장례식에 안 온 것도 안 온 거고 최소한 못 올 거면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못 간 거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장례 잘 치렀는지 어머니 잘 보내드렸는지 그런 걸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도 남편은 그냥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얼버무리기만 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다 싶었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어머니 짐도 정리하고 집도 처분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마음먹고 연락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가량이 더 지났을 때 최소한 형님에게는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장례는 잘 치렀어? 근데 제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어머니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가봐서 미안하다고 솔직히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던 거면 진즉 형님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평소 형님이 저희한테 잘해주신 것도 있었고 그래도 친했기 때문에 무언가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네, 잘 보내드렸어요. 이제 저도 마음 좀 추스럽고 어머니 짐도 다 정리했으니 다시 제 삶 살아야죠. 내일이나 모레쯤 형님 한번 뵈러 오랜만에 형님 내 집 좀 들릴게요. 얼굴 본 지 오래됐잖아요. 원래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누이랑 형님은 중간에 분가를 한 지 오래였습니다. 두 분 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일 일이 있으면 시댁에 모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시부모님이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저 혼자서 형님네 댁에 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다가 돌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경향이 없어서 못 갔지만요. 형님 얼굴을 제대로 뵌 지가 좀 됐으니 이참에 제가 한번 만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 아니야, 조금 더 쉬어도 되는데 뭘 굳이 나중에 와? 아니에요. 오랜만에 형님 보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형님한테 위로도 좀 받고 싶고 저도 바람 쐴 겸 밖에 좀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나중에 보자. 평소 형님답지 않게 말이 빙빙 돌아갔습니다. 평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확실했던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듯이 구는 게 처음이었어요. 일단은 형님이 계속해서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서럽더라고요. 왠지 형님이 진짜로 바빠서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날만 그랬으면 잠깐 의심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뒤로부터 또 일주일 뒤에 이번에야말로 형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형님, 이번 주말에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하고 문자를 남겼더니 정말 3초 만에 답장이 오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친하던 형님이 정말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이렇게까지 저와의 만남을 피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오래 형님을 알아오면서 한 번도 바쁘다는 핑계 대며 제가 오는 걸 말린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걸 붙잡고서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형님 진짜 너무한다. 저번에도 형님이 내가 놀러 간다니까 갑자기 말을 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정말 바쁘신가 보다.
하고서 애써 참아 넘겼거든. 근데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주말에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몇 초 만에 오지 말라고 답장이 오는 거 있지? 답장하면서 내 부재중 전화도 봤을 텐데 다시 전화를 거시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체 형님, 우리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왜 이렇게 나한테 대면대면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마찬가지고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형님이 이렇게 변한 게 제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남편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형님이 임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 시술이며 뭐며 다 받았지만 매번 실패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40이 넘은 노산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죠. 그래서 형님은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할까 하다가 마침 그 다음 주에 다 같이 시댁에 모이기로 했으니 그때 깜짝 발표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무한테도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시기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만 거였죠. 당연히 형님이 임신 소식을 기쁘게 알릴 만한 환경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형님은 일단 시댁 식구들한테만 먼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고 혹시나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장례식장에는 못 간 거라고 했습니다. 옛날 미신 중에 큰일 앞두고 장례식장에 가면 귀신이 붙어서 와서 재수움 붙는다는 이야기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형님은 그런 미신이 신경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말해달라고 시댁 식구들이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남편이 차마 말을 못했던 거죠. 전 그 사실을 바보처럼 몰랐고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미신을 믿지 않는 타입이기도 했고 애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건데 겨우 미신 하나 때문에 그간 함께 지냈던 정을 다 저버리고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진짜 하다못해 장례식을 못 온다고 치더라도 시기 맞춰서 제대로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그나마 이거는 남편이 누나도 오고 싶었을 거다. 근데 아마 주변 사람들이 좀 말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야기하기도 했고 워낙 어렵게 얻은 결실이니 이해는 안 되지만 형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렇다 치고 대체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는 왜 연락이 하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형님도 장례식이 끝난 지금은 왜 저랑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걸까요? 남편은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교적 선뜻 이야기했던 첫 번째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가 아무리 캐물어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려고 했죠. 당신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 시부모님이랑 형님이 뭐라고 하시든 무조건 형님 집에 갈 거야. 내가 진짜 그러기 전에 그냥 당신 입으로 얘기해. 제가 그렇게까지 나서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났어도 수영이랑 수영이 어머니랑 너무 각별하지 않았냐. 우리가 어디서 들었는데 원래 그렇게 각별한 사이가 헤어지는 장례식장에서는 귀신도 더 많고 장례식이 끝나도 그 가족한테 귀신이 붙어 올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까지 수영이를 안 만나야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형님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애꿎은 남편 가슴을 퍽퍽 때리면서 우리 엄마가 귀신이야, 우리 엄마가 귀신이냐고. 정말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귀신! 참 정말 말도 안 나온다. 정말 그렇게 다 따져가면서 태어난 아이네가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볼 거야. 저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오열을 했습니다. 나는 안 그래도
엄마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서글퍼서 죽을 것만 같은데 가장 옆에서 편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나를 안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우리 빨리 새지 말아봐. 나 멀리 이사 갈 거야. 나 죽어도 당신네 가족들 다시 못 봐.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생각 하나면서 아니라고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믿었기에 사실상 그건 저에 대한 대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기 전엔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죠.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이제 다신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저. 당신들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고 결국 남편은 제 압박을 못 이기고 저희는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어찌저찌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후에도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엄마 생각에, 시댁 생각에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지금 이사 온 지 한 4달 정도 지난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도 시부모님이랑 형님이랑 시누이랑 아무랑도 연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호도 바꿨고 그쪽 가족 번호도 다 차단해 놨어요. 남편이 가끔 이제 한번 얘기 좀 해보라면서 전화 오면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 당신네 가족들이랑 다시는 이야기 안 한댔지?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화해시키려는 짓 하지 마. 당신네 가족들이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가 안 되니까.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몇 달 동안 잘 좀 지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영 뻣뻣하게 구니까 꼴보기가 쉬웠는지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 해주고 지금까지 질질 끄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를 배신한 건 남편네 가족들이었고 저는 그 배신에 충격받아서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치고 다시는 안 보려고 하는 것뿐인데 대체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